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의 의료계가 화들짝 놀라 의사협회가 반발을 하더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며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수명이 일본 다음으로 길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으로 몇 편의 논문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대한민국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매년 3천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6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획득하면 병원의 인턴으로 일할 수 있고 1년의 인턴 과정 이수 후에 전공의 4년 과정에 지원하고 전공의 과정 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전문의가 된 후에는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거나 각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가 되려는 자들은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가 아닌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고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 정원 3,000명에 2,000명이 늘면 1년에 5,000명이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연하고 간단한 산수지요. 쉽게 한반 정원 30명인 교실에 20명 더 넣어 50명이 수업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의사 되려면 좀 끼어 앉아 수업 받는 불편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의대 교수를 한 60%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수가 갑자기 더 늘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의대 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의대 교육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의대 수업료가 비싼 이유와 관련이 있더군요. 그리고 대학에서 의대에 지출하는 재정도 훨씬 많더군요. 이는 의대 교육이 이론과 함께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강의실과 함께 실습실도 확보해야 하고 실습실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여 기자재 그리고 해부학에 사용될 기증시신 확보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입학 정원이 늘었다고 사람들이 시신을 훨씬 더 많이 기증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대충 교육받고 의사고시 시험이야 실기로 보는 게 아니니 시험만 잘 치면 됩니다. 졸업한 의사들을 인턴으로 임용하는 건 교육이 아닌 고용의 문제이다 보니 병원에서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야 할 텐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게 강제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60%, 70% 더 많이 받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사정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5,000명 전원이 병원에 임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실업자가 되는 걸까요? 또한 무리한 증원으로 의대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이 부족한 의사를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공의 문제는 더더욱 그러할 거고요.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의사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와 같이 기원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진료 과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결국 병원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환자들은 성적에 떠밀려 비인기 필수 의료 전공의 과정에 들어오는 의사들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결과 내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수준은 내가 직접 그들에게 진료받고 수술을 받기 전까진 모르겠죠. 환자들이 과연 돌팔이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싶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2031년 이후에는 병원에서 증원된 의대 교육 시스템으로 5,000명을 뽑아 배출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이후에 인턴과 레지던트에게 내 몸을 맡기게 된다면 그리 내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이 의사들에게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몸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 10만 명당 의사 수를 말하기 전에 의대 교수 1인당 가르치는 의대 학생 수를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11,500명 정도이고 학생 수가 18,350명 정도이니 대략 교수 1인당 평균 1.6명 정도이군요. 이 숫자가 너무 어이없는 숫자로 보이시죠? 다른 학과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비교를 위해 세계 최고의 의학교육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에는 2023년 기준 전국에 156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등록된 교수는 17만 7,468명입니다.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면 2022, 2023 학년도에 미국 전국에서 5만 5,188명이 의대에 지원하여 2만 2,71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네요. 한국과 비교하면 의외의 경쟁률이지요. 미국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4년을 공부하기에 총 학생 수는 약 9만 1,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교수 1안당 학생 수가 0.51명입니다. 학생 1명당 교수가 1.95명입니다. 개인 교습이라도 하는 걸까요? 믿을 수 없는 숫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는 AAMC라 불리는 미국 대학의학협회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럼 다시 한국의 현실로 돌아봐 봅니다. 현재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약 1,200명 정도인데 3년 만에 1,000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31개의 의대는 교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계획도 없나 보네요. 현재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맞추려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7,200명의 교수를 더 임용하고 실습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현재와 같은 의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가능하다 생각하고 계획한 건지 알고 싶군요. 계산기 몇 번만 누르면 나오는 산수를 안 해본 건가요? 인간의 예측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변화에 수반하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특히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의대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한 다음 증언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학과 의과대학, 의대 교수들 그리고 그들이 졸업 후 교육을 담당할 각급 병원이 만나서 문제를 토의하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함께 토론해야 필요한 시설과 장비 설비 재정을 확보하는 올바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에이미라는 의료 AI를 발표하였습니다. 채팅으로 이루어진 에이미에 비대면 진료 결과가 의사의 진료 결과에 비해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계의 앞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의사와 AI의 협업을 도입할 날이 올 것이란 예측까지 세상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의료계에도 혁명을 불러올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0년 뒤를 예단하며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과 또 이에 맞서는 투쟁의 방식으로는 아무런 해결 방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변할 텐데 사람들은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이 정말 소통의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싸움에 끌어들여 사분오열하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딥마인드는 오늘 의료 대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뉴스와 신문에서 주워들은 것밖에 없는 제가 상식선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